6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팀원들하고 많은 이야기 좀 나눠보셨나요? 중간고사 이후에 팀별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도 여러분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의 기본인 서로를 배려하면서 멋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 2차 시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앞에 보이듯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두 번째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지향적이다. 네 번째는 미래 지향적이다. 다섯 번째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는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일곱 번째는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아홉 번째는 인정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열 번째는 학습과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은 지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은 기획은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의 기획자의 순간적인 결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속적인 작업을 통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통 병원에 가면 약을 딱 투여하면 낫는 것 같잖아요. 이런 것 같이 적재적소에, 처방을 내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해서 중간 과정들을 계속 설계하고 그것을 하면서 과정들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획은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나 문제를 규정을 하고 이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기획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제대로 된 설계도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쩌면 사회복지 현장이 저임금입니다. 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직장 중에 하나죠. 그렇다 보니까 계획을 짠 사람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이 그것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인데, 그래서 잘못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정반대로 진행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 계획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누가 와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조금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침반, 이정표, 설계도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그것들이 보고 진행하면 따라간다고 한다면 진행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당초 목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누가 와서 해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1차 시에도 이야기했듯이 목표 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부터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작업이라는 것이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획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와 수단, 그러니까 앞에 이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기차, 버스, 시내버스, 걸어서 말 타고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가장 적절하게,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었죠. 나는 세상을 구경하면서 서울을 가겠다. 유유자적하게.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말을 타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데 시간이 없어. 나는
서울에 가서 일을 빨리 보고 와야 돼. 그럼 비행기 타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최근에는 뭐 KTX, ST, SRT 뭐 이렇게 강남으로 바로 가는 게 2시간대 있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기획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파악하고 앞으로 수행해야 될 과업, 뭐 목표죠. 그 과업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달성되는 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정하고 전망하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적 시점에서 다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역으로 계산해내니, 그러니까 목표는 저기 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최종적인 목표 목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째는 기획은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뭐 욕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관계를 하고 우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뭐 말을 하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을 직접 듣고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꾸준한 관심을 통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내는. 그래서 꾸준한 기록과 관찰은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들의 변화, 그러니까 욕구가 있지만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을 캐치해내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피곤해진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두말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부심, 뭐 자긍심, 뭐 그러니까 인정받았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기획은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잘 준비된 기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인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하고 있는지, 시대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지 하는 융통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를 자주 들어가죠, 아이들하고. 그랬을 때 울릉도만을 목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는 독도가 최종적인 목표예요. 근데 날씨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독도를 못 갔을 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충분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독도에 너무나 많은 방점을 박아버리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독도를 못 갔으면 실패한 프로젝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대안들을 갖고 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들어가는 거는 독도를 들어가는 거는 50% 정도의 확률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독도를 못 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런 것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을 때 대안 아니면 안정성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갔을 때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10월을 조금 많이, 특히 10월 달을 많이 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0월 달에 가서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한데 10월달도 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뭐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갔다 온 거 간 거하고 안 간 거의 차이는 좀 크다. 하지만 대안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심리치료사 아니면 놀이치료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놀이치료사가 사고로 해서 못 오게 됐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심리치료사, 그러니까 놀이치료사를 찾든가, 뭐 당초에 섭외 이야기되고 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효과가 떨어지면 찾는 게 최우선이고, 못 찾았다면 그걸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못 찾는다면 이제 다시 기획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조금 중단했다가 진행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기획은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획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선택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울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렇게 시도해본 것도 있고 유튜브 상에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빨리빨리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움직이는 것들을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또 방법은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멀미를 한다, 뭐 그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해에 이제 똑같은 코스를 두 팀을 데리고 두 번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의 변수는 있었지만 그 변수가 결과적으로는 만족도에 있어서 두 팀의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처음 갔던 팀 1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2회차 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었다 부터 시작해서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결과,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택을 직접 하지 못해서 가지는 불만들이 더 많은 거죠.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 기획을 하면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여행을 하고 싶나, 이렇게 자기들이 안 해본 여행.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까 기차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제안을 하고 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 예산은 이만큼 있다.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많이 운영하던 입장에서는 좀 줄였어. 그러니까 뭐라니까 줄인다는 표현이, 기차 여행은 다음 좀 기회에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버스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아이들의 욕구에 의해서 좌절됐죠, 저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차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출발해서 구포에 가서 구포에서 경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기차역 주변에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먹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러니까 8월 달이었습니다. 무더운 8월, 7월 말 8월 초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무더위 속에서 걸어야 되는 거죠.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인상 쓰고 막 여러 가지. 근데 결과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동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택시도 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뭐 버스로 또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걸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또 밤늦게까지 놀고 다음날 일정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왜? 자기 선택의 책임도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선택도 엄청나게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대안에 참석할 수 있는 뭐 여덟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덟 번째는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획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고 각 단계마다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기획은 인정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획은 인정을 받아야 실행될 수 있는 인증 조건은 타당성, 예산과 자원, 재원의 지원들, 기관의 특성과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을 과정을 통해서 기관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기관 외부로 가서서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돈을 따온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장을 설득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실적으로서 이 부분이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인정 가능 그러면 그만큼 객관적이어야 되고 사실 근거해야 되고 또 예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기획은 학습과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의 사업의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부분에서 활동 자체가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한번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한다고. 대표적으로 저희 기관에 이제 보면 계속 프로포즈를 떨어졌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눈을 낮췄죠. 그러니까 목표액을 보통 때는 계속 300, 500 뭐 이렇게 1000만 원 이런 프로젝트를 내다가 뭐 저희 제한도 있었지만 3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그 프로그램이 그 지원한 기관에 있어서 우수 등급을 받고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연속해서 3개가 사업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단위가 아예 500, 뭐 1000, 뭐 700,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기관에 있어서 예산을 따오는 핵심 멤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장이 사회복지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성장하고 지역사회도 성장하고 함께하는 그 기관, 단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기획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조직적인 활동으로 사용처별, 개발 동기별, 의사소통별, 사목적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용처별 유형을 보면 내부용 기획과 외부용 기획이 있는데요. 내부용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획안 혹은 사업계획서를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수립하고 기관적인 결재를 받은 후 기관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획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 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용 기획안의 경우는 기관 내부 규정만 따른다면 형식이나 내용이 자유롭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뭐 한 페이지짜리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기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거는 앞 사람과 내가 차이점. 가장 강점이 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외부용 기획은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 마케팅 혹은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기획안을 말하는데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라서 써야 되고 내용도 체계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선정만 된다면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부형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어서 목숨 건다는 표현보다는 기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발 동기별 유형인데요. 여기에는 개선형과 개발형 기획, 그리고 홍보 마케팅 기획, 학습형 기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선형 기획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개선형 기획을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형 기획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수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이 개선형도 많이 했지만 개발형 기획에 좀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최초의 사업들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를 처음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을 처음 하는 거는 기존에 많이 있던 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센터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청소년 전용을 김해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외부 SK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한 3억 이상, 4억 정도의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을 가졌고 구축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생활 과정도 김해시 1호, 2호를 저희들이 다 했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인 예산 재원 확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잘 만나서 경남의 타 지역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개소하고 한 7개월 안에 지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모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가정부가 안 되는 남자아이들을 지원하는 쉼터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남자 공동생활 가정 이것도 김해시 최초입니다. 그렇게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작년 맞죠? 작년에 김해시 위탁 사업으로 해서 학대 쉼터 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해보는 저희들이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청소년 축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했고요. 다문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확장을 계속 해왔면서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 마케팅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홍보 혹은 외부 자원의 개발이나 기금 마련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기획되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뭐뭐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찻집, 바자회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모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네 번째 학생형 기획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서를 작성하고 훈련하는 과제 또는 연습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학습형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비율은 상위 하달씩 기획하고 하위 상달씩.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제시해서 진행되는 게 상위 하달씩, 하위 상달씩은 밑에서 문제의식들이 실무자들의 문제의식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입혀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목적별로는 문제 해결형 기획과 역량 강화, 삶의 질 개선형, 보호 원자형들이 있는데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